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마치 지금 현재 나라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하고 뭐 여기저기서 파업을 하네 뭐 하네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총궐기 대회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를 여의도에서 열었습니다. 29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공노총, 그 다음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그 유명한 전교조, 요 세 개 단체가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다가 적용하기를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갖다 적용하기로 했는데, 요 방침에 반발하면서 공무원 노조들이 임금 인상률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청년 공무원들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박봉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의 소득과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유무형의 복지 혜택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감안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고용 안정성을 감안하고, 또 이 사람들이 퇴직한 다음에 받는 공무원 연금 혜택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 돈을 더 요구할 그게 아니다. 설득력이 없다. 왜냐? 정부가 1.7%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럼 내년에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 임금으로 얼마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느냐? 4,200억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추가로. 올해 41조 3천억이었는데 4,200억을 더 부담하면 내년에는 41조 7,200억 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 주장대로 7%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률을. 그러면 2조 8,910억 원. 그러니까 뭡니까? 내년에는 한 44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 인건비로 내야 된다 그겁니다. 2016년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가 30조 원을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5년 사이에 41조 원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21년도에 이미 40조 원 넘었습니다. 22년도 41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내년에 44조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커졌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습니까? 그럼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쭈네, 생산 가능 인구가 쭈네, 사회 동력, 경제 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 없네, 그 다음에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지금 공무원 노조들이 이 주장하는 게 과연 여러분들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추가로 공무원들 위해서 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 그 월급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 동사무소 하나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할 때 여러분들 전화 연결 제대로 된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항상 담당자가 없네, 소관 업무가 아니네, 다른 부서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회의 중이라 그러고,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긴 하고,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 세금을 갖다가 더 얼마나 더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민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데 공무원 노조들은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청년 공무원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청년 공무원만 올려달라고 하면 또 모를 텐데, 그게 아니라 청년 공무원이 불쌍하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을 다 올려달라, 7% 올려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우리 국민들 그걸 듣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연금을 그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7점 몇 %하고 까먹어가지고 올 한 해에만 2년치 연금 지급액에 상당하는 그 금액을 갖다 날려먹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맨 광고를, 저는 그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인데 그걸 67세로 놓치면은 한 달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네, 그걸 또 얼마 놓치면 얼마를 더 받네, 이런 저산모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 수급 개시 연령을 지금 엄청 늦추려고, 그러니까 만 65세에서 만 70대로 이렇게 상향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더 내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판에 그걸 개혁이라고
하고 칭하고 있고, 그걸 안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이 곧 위기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 노후 자금이 다 없어진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이 공무원 노조들은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해가지고 공무원연금법 제43조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갖다가 만 65세로 되어 있는 걸 만 60세로 낮춰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만 60세부터 공무원연금 그거 받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입니까? 공무원들 자기들은 우리가 공무원 그 연금 내는 거 아니냐 매달. 근데 이 공무원 연금 이미 빵꾸 나가지고 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 돈 더 내놔라. 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또 얼마겠느냐 그겁니다. 이 요구를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경제가 성장했으면 모를까,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졌으면 모를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이 임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는데 물가 상승돼서 우리나라 국민들 다 임금이 다 오릅니까? 다 7%씩 올려줬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고 겁니다. 자기들은 이 나라의 무슨 특권 계급인가? 전혀 그게 아닌데, 마치,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환경, 여건, 그리고 이들이 받는 대우, 이들이 받는 급여, 이런 거 절대 우리나라 국민 평균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보다 더 낫습니다. 평균적인 그런 것보다. 그런데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이교시대 소수 양반 관료 지주 이런 어떤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농민 백성을 갖다 착취하던 그때와 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마저 든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9급 1호봉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급이 160이네 170이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공무원 급여는 그건 기본급이고,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나뉩니다. 수당. 근데 수당이 몇 가지냐면 총 18종에 달합니다. 18종.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인사혁신처에서 뽑아갖고 온 겁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뭐냐면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거는 연차가 차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리가 안 나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월급여를 더 이렇게 주는 겁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월봉급액의 4.1%, 정근수당 월봉급액의 50%까지 연 2회 이렇게 정해져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의 172.5%까지 이건 연간 1회 이상이기 때문에 뭐 몇 번을 더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재외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도서벽지 근무자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또 실비 변상 명목으로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직급보조비 8급 9급은 15만 5천원에서 1급은 75만원까지, 명절 휴가비 월 봉급액의 60%, 설날 추석날, 그러니까 월 봉급액의 60%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200원, 300을 받는다. 300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추석하고 설날 때 180만원씩,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360만원씩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급여 이런 거 주장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건 다 빼고 항상 기본급 얘기만 하고, 안 그렇습니까? 연가 보상비, 그래갖고 총 18종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급여 그 명세서 보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받는 그 월급에 그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은 과연 이렇게 나오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년을 보장받습니다. 정년 보장받습니다. 임금 피크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연금 국민 세금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눈덩이가 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갈수록 우리 국민은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그거 다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때 십수만 명을 공무원을 새로 뽑아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폭증해가지고 공공서비스 수요가 폭증한 요인도 전혀 없었는데 자기 대선 공약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 허리를 휠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이 소수의 공무원 지배계층한테 착취당하는 그런 어떤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경남 양산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뽑아놓은 공무원들 다 공무원 연금 줘야 됩니다. 근데 그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달라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 공무원 노조들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 부담, 공무원 연금 적자, 이 보전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급 1호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구급 1호봉이 각종 이런 거 수당 제외하고 이 어떤 실비 변상 명목의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직급 보조비, 그 다음에 이 두 개만 합치더라도 얼마냐면은 내년 구급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세전 21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360만 원, 아니, 예를 들어서 월 봉급액의 60%를 받지 않습니까? 월 봉급액의 60%면은 이거를 좀 제가 미리 계산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합치면 세전 210만 원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230만 원, 240만 원 가까이 되고 여기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 또 월 평균 초과 근무 수당이 92,000원이라는데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월 평균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 근무 수당이 2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20만 원 넘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220만 원을 추가하면 한 대략 250, 60만 원이 됩니다. 세전 구급 1호봉 월 급여가 총 급여가 그러면 26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닐 텐데 왜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턱없이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9,12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9,120원에다가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72,960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주말에는 쉬니까 그러면 근로일수가 24일이라고 치면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175만 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주휴수당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이것저것 다 합쳐서 250만 원 내지 260만 원 받는 게 여러분들 적게 받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구급 1호봉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체 뭘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돼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구급 1호봉이 대체 뭐길래 여러분들 그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구급 1호봉이라 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다 공무원 시험 응시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20살이 돼서 구급 1호봉이 될 수가 있고 늦게 돼도 뭐 20대에 다 구급 1호봉 그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취업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적게 받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닐 텐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강도가 세면은 뭐 특수근무수당 해가지고 또 줍니다. 많이 줍니다. 이거 특수근무수당.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비교했을 때도 구급 1호봉한테 뭘 그렇게 많이 우리 국민이 뭘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 그겁니다. 왜 구급 공무원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최저임금만큼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주장이 뭐냐 그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웬만한 중소기업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고용보장되지, 임금피크 적용 안 되지,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받지, 그 다음에 연간 복지 포인트 받지, 그걸로 또 복지 매장에서 싸게 사지, 그 밖에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혜택 받는 거 다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절대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 평균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 무슨 특별한 재주,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구급 공무원이 청년 공무원이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충분하고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자들은 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2020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이 통계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중위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월 평균 중위소득이 24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건 딱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지 않습니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242만 원. 이것도 세전입니다. 그럼 구급 1호봉이라 따지면 그 20대 초중반의 청년, 나이가 많으면 후반, 그 청년들이 받는 돈이 우리 국민 중위소득보다는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월 평균 소득의 평균은 얼마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529만 원인데 그렇게까지 올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대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소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냐?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이 259만 원입니다. 2020년 당시에. 2020년.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늘었겠지만 물가 인상률 이런 것 때문에 259만 원인데 그럼 9급 1호봉 20대 초중반 후반에 그 청년들이 받는 돈이 그러면 적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9급 공무원들은 대기업만큼 받아야 됩니까? 대체 또 그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절대로 적게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국내 근로자 평균 연령이 42세입니다. 42세. 이 42세 중소기업 노동자 월 평균 소득이 259만 원이다 그겁니다. 근데 9급 1호봉 20대 초중반 후반 나이가 많으면 후반 이 사람들은 250, 60씩 받는 거 그 외에 더 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받고 있는 게 적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9급 1호봉 자기들 9급 1호봉 뭐 챙겨주는지 안 챙겨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가장 또 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호응할 여지가 있는 청년 공무원 공무원은 공무원이 청년 공무원도 세상에 어디 있어? 청년 공무원 있고 중년 공무원 있고 노년 공무원 있나? 안 그렇습니까? 청년 공무원 이렇게 운운해 가면서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 최저임금 아까 제가 계산했지 않습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옛날 이조 시대 때 소수 양반 지배층한테 착취당했던 다수 백성들이 약탈당했던 그게 이름만 바뀌었지 뭔가 지금 그 구조는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너무 불쌍하다 박봉이다 우리 공무원들 일한 만큼 줘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왜 형성되지 않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원 노조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공무원 하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누가 강제로 시켰습니까? 강제로 동원했습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뭐 1년이 됐는지 뭐 몇 년이 됐는지 하여튼 공부해가지고 시험부터 하고 그때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뭐 월급이 적다 그겁니까? 그럼 그만두면 되지. 그거 들어갈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세운 9급 1호봉이니 2호봉이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걸 대체할 인력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내세우지 말고 정작 지금 자기 월급에 불만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성과 상여금 이런 것도 많이 받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월급을 한번 까보라 그겁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 평균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적게 받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그겁니다. 근데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월급은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겁니다. 다 까보자 그겁니다. 까놓고 얘기해보자 그겁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